2020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전 과목 단권화 자료를 무료로 나눔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스터디 계획, 초등 임용고시 답안 작성 팁, 임용시험에서 자주 하는 실수 유형 등을 정리한 자료 또한 나눔하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아참! 드림TV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을 운영하고 자료를 나눔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기별로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우 유용한 자료와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함께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초등 임용고시 여름방학 특강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TV 채널의 대준입니다. 지난 1부 특강의 내용을 듣고 오셨나요?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아직 듣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해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강론 공부가 중요한 이유와 방향입니다. 첫째, 초등 임용고시 1차 문제의 출제 비중만 따졌을 때 강론은 매년 40%에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출제됩니다. 둘째, 여름방학은 실질적으로 강론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에요. 물론 2학기가 돼서도 부족한 과목의 강론 내용을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여름방학처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때는 기본이론 공부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필수 암기 요소를 정확하게 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아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당장 수업할 때 필요한 내용은 기본이론 내용이 아닌 강론 차시별 내용이겠죠. 임용시험이 끝나고 발령받기 이전에 기간제나 시간강사로 일하거나 발령이 나고 근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공부가 바로 강론입니다. 넷째, 강론을 제대로 알아야 기본이론이 다시 보입니다. 기본이론, 특히 교육과정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죽어있는 텍스트를 외우려니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 교육과정 문서를 바탕으로 강론의 각 차시 내용이 조직되기 때문에 강론의 내용을 잘 숙지하면 기본이론 내용 또한 다시 보이게 됩니다. 이는 공부가 무르익기 시작하는 9월이나 10월쯤이 되시면 교육과정에 적힌 내용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섯째, 강론은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 출제될 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교사학습 과정안, 수업 실현 이렇게 두 개의 영역에서요. 물론 강론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도 과정안을 작성하고 수업 실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강론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만약 1차 시험 공부를 다시 한다면 지식도 물론 암기하겠지만 주시교과의 각 차시별로 지도하려는 교과 개념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과 어떤 발문을 통해 그 교과 개념을 지도하는지, 5개념을 수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어떤 교구를 사용하는지, 지도할 때 교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강론 지도서가 두껍기 때문에 얼른 던져버리고 얇은 단권화 자료만 가지고 공부하고 싶겠지만 지도서를 접어두는 것은 최소 8월 이후로 생각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주세요. 임용고시는 1차 시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임용고시 1차 시험은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하나의 통과점입니다. 2차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지도서를 다시 차근차근 살펴볼 만한 시간 당연히 없습니다. 면접 준비하고 수업 시간 연습하는 거 그것만으로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론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올바른 공부를 한다면 아마 2차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직논술은 나눠드릴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부터 가장 궁금해할 만한 실제 시험장에서 개요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개요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스터디원과 첨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안을 옮겨 적기까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교육학 공부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내용과 함께 자료 나눔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중으로 완료를 해서 업로드할 계획이에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서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세요. 물론 수능 같은 시험보다는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덜 부각되는 시험이긴 하지만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출문제야말로 공식적인 기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것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 수 있지만 내가 외우는 것들을 얼마만큼 외워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외웠던 것을 어떻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알고 외우는 것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외우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임용시험처럼 많은 양을 공부해야 하는 시험일수록 이러한 방향성의 유무는 매우 결정적입니다. 반드시 혼자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시험 직전까지 정기적으로 풀어보면서 분석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개념을 물어보는 방식을 파악해보세요. 발문이나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내가 외웠던 지식을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지 살핍니다. 그러면서 외운 개념의 상위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범주화를 합니다. 둘째, 처음에는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문제의 첫인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을 공부한 직후나 평소와 같이 편안한 상태로 풀 때와 실전처럼 풀 때는 문제를 보고 느끼는 것이 매우 다릅니다. 가끔 작년도나 재작년도 기출을 풀 때 쉬운 문제인데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던 문제들이 있죠. 그건 선배들이 멍청해서 틀린 문제가 아니라 실전에서 대하면 실수를 할 만한 내용이었거나 꽤나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서 틀린 겁니다. 나는 이런 실수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처음 마주했을 때 문제에 접근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꼭 경험해보세요. 분명히 잘못 이해하고 있던 개념이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적용이 안 되는 지식,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틀리는 경우를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꼭 기록해두세요. 실수했었던 거는 언젠가 또 반복되고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록을 해서 반드시 숙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록이 시험의 당락을 결정질지도 모릅니다. 셋째, 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단계에서 선택지 제시문에 있는 용어, 문장을 쭉 살펴보고 기출을 중심으로 개념을 재정리하고 구조화해보세요. 특히 기출문제는 매우 오랜 시간의 고민과 협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출제하는 사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목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방학 중에 기본이론 강론 스터디가 완료된 과목부터 기출문제 분석을 시작했고 2학기에 빠르게 전 과목 복습 스터디를 할 때도 기출문제는 항상 옆에 펴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을 2주 남겨뒀을 때는 이틀에 한 번꼴로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다시 풀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풀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올해 출제될 만한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여러 차례 복습을 하죠. 복습을 하는 이유는 외웠던 지식을 잊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결국 응용력을 키우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복습을 하면서 기본이론과 강론의 지식 체계를 형성해 갈 때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어떻게 정보를 조합해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가면서 해보는 걸 추천해요. 처음에는 필수암기 요소를 확실하게 외우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다면 나중에는 시험에서 출제가 될 만한 요소를 찾아가면서 연결지어서 깊게 공부하고 복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어 교육론 중에 TPR에 대해서 복습을 한다면 강사 자료 중에서 TPR을 컨트롤 F로 찾아가지고 해당하는 부분을 쭉 공부해보고 관련된 성취 기준이나 교학 방평을 찾아서 정리해보는 식도 좋습니다. 이런 건 검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검토를 한다고 쭉 문제를 다시 풀어봤자 실수한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실수했던 경우, 예를 들면 내용 체계를 내용 요소를 읽었다거나 소문항을 옮겨 적지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를 시험지 위에 적어두고 그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오히려 실수를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엄청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두 가지를 추려봤는데 첫 번째, 아웃풋은 어떻게 하나요? 임용고시는 키워드 싸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계속 키워드를 찾고 표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스터디를 할 때도 중요해요. 스터디를 할 때 스터디1이 키워드를 포함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아니라면 교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막 성취 기준에서 조사 틀렸다고 지적해봤자 그 시험을 잘 보는데 1도 영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필수암기 요소를 계속 까먹어요. 까먹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건 결국 복습입니다. 다만 모든 내용을 보기에는 복습의 주기가 너무 길죠. 저는 돌아보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필수암기 요소를 잊지 않기 위해 복습을 다양하게 했는데요. 스터디를 통한 복습, 요소표를 활용해서 분량을 나눠서 매일 조금씩 확인하는 것, 밴드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 강론 공부할 때 교육과정 프린트를 옆에 펴두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 청킹으로 암기하는 것,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복습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자, 다음은 단권화인데요. 단권화를 하는 현실적 이유는 사실 나중에 스터디를 할 때 나가는 분량과 속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스터디를 할 때 그걸 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중요한 걸 더 많이 집중적으로 보기 위함에 가깝습니다. 여름방학 하반기에는 기본이론, 강론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3, 4과목을 일주일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었고 시험 직전에는 일주일 동안 전 과목을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베스트는 원본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어요. 적어도 시험 직전에 보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프린트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까지 만들지는 말고 강사가 나눠준 프린트나 선배에게 받은 잘 정리된 프린트 위에 정리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는 시험에서는 얼마나 많은 양을 보았느냐,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왔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학습의 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사실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대부분의 내용은 겹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자료로 공부 수단을 집중해서 여러 번 살피는 게 효과적입니다. 한 미국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던 하일리는 고객들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주변에서 300번 이상의 징후가 감지됐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이는 임용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평소에 스터디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그냥 적당히 인지만 하고 지나쳤던 실수와 습관이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나와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학기 이후부터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잡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보고 많은 힘을 얻어서 2부 영상을 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TV의 대준이었습니다.